이번에는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그죠? 부동산이 계속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 많죠, 그죠? 또 좀 오르고 있고요. 근데 최근의 현상은 좀 다른 점이 지방 쪽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그죠? 좀 죽고 있고, 점점 이게 이제 서울의 중앙으로 몰리고 있죠, 그죠? 부동산 시장이 약간 좀 차별화되고 양극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에, 그죠? 열기는 아직 식질 않죠, 그죠? 경제가 안 좋은데 왜 부동산이 오르냐 해서, 최근에 제가 걱정되는 건요. 부동산이 오르는데 그 어떤 20, 30대가, 특히 30대가, 그죠? 이렇게 대출도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받아서 뭐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향이 또 꽤 있죠, 그죠? 예전엔 뭐 흔히 말해서 뭐 40대, 50대가 샀다면은 최근엔 30대도 이제 그런 데 좀 가세하고 있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뭐 뻔하죠. 워낙 저금리니까, 그죠? 금리가 저렴하고, 금리 부담이 적으니까, 뭐 집값은 오른다니, 그죠? 30대도 이럴 게 아니라, 그럼 우리도 뭐 소득 좀 있으니까, 그죠? 뭐 대출 받아서 뭐 이자 부담 크지 않으니까 부담해 가서 뭐 계속 오르니까 뭐 사두면 뭐 손해보지는 않을 거라. 뭐 또 전세 뭐 전전하기 싫으니까 사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마인드가, 그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렇게 막연히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경제는요, 그 마디들이 있어요. 마디가 있는데 뭐냐면, 2002년 4월부터 5년 단위로 보시면 돼요. 2007년 4월까지. 또 2012년 4월까지. 2017년 4월까지. 그 다음 2022년 4월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2000년대 부동산 열풍이 굉장했어요. 2000년 중반에. 그게, 그죠? 4월이 뭐냐면 60개월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흐름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 마디점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4월로 끊습니다. 지금 2019년이죠, 그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18년에 같이 얘기할 때 2022년에 가면 한국 경제는 이미 한 단계 저는 레벨 다운되어 있을 거라 보는데요. 여기 바로 요 2022년 4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7년에서 2022년 4월로 가는 지금, 그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계죠.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2년 12월 달에 됐죠. 대선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섰는데,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그걸 하는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죠. 물론 뭐 정권을 잡았으니 책임이 있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우리 경제 그 당시에, 그죠? 2002년에서 2007년까지 부동산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2004년 무렵부터요. 그 사실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건교부하고요. 경제 돌아가는 게 사실 건축 경기가 크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은행들이, 기업들이 대출을 안 쓰기 시작하면서 가계 대출을 갖다 마구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은행은 대출해야지, 그죠? 뭐 예금 받고 대출해서 예대마저를 먹고 사는 게 은행인데, 기업들이 IF 이후로는 대출을 함부로 안 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면서 대출처를 찾아서 한 것이 뭐냐, 처음에는 카드채, 카드, 그죠? 근데 카드란 거 아무리 해봤자 그 규모가 작거든요. 뭐 카드 대란이 나긴 했지만. 그래서 2004년부터 그 정부, 그죠? 건교부와 또 금융당국이 합쳐서 만든 게 모기지론이라 해서 장기 대출. 그러면서, 그죠? 그 전까지 일반 사람들은 가게에서 대출은 뭐 잘해야 2천만 원, 1천만 원이었어요. 사업한 사람이 좀 받고, 그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집 사는데 그냥 몇 억씩 대출이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숨을 열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죠? 또 타워 팰리스 들어오면 아파트, 타워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그죠? 그런 어떤 럭셔리한 열망을 확 이렇게 자극을 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그죠? 집값을 잡겠다 했지만은 참 그때 저는 웃었어요. 그죠? 대통령은 지금 정부 부처가 수문을 열고 있는데 본인은 사실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뭐 금융이나 이런 쪽에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그죠? 정부가 잡겠다 그랬지만 정부는 풀고 있었거든요. 그게 참 일종의 코미디였는데 그때 시작된 것이 그죠? 2007년부터 계속 이때 약간은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이때가 뭐냐면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한번 경기가 싸늘해지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갔었죠. 그죠? 그럼 사실은 요 기간 중에 조금 캄다운, 식었던 거죠. 이것이 그죠? 2012년 4월부터 이해 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부동산을 갖다가 잡으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부동산 경기를 갖다가 떠받쳐 유지한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메르스 사태 아시죠? 그죠? 2015년 여름에. 이때 메르스 때문에 뭐 흔히들 그죠? 내수 경기가 식당 이런 게 엄청 안 됐어요. 그죠? 사람들은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외생 변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다라고 알지만 사실은요. 2015년 6월 달에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때 와서 저는 한국의 국내 내수 즉 소비 여력이 저는 이때 와서는 저는 바닥이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르스란 핑계를 대고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죠? 경제가 안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경환 장관을 내세워서 초이 노믹스 하면서 그죠? 막 돈을 또 풀어서 그죠?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면 또 부동산을 갖다 결국 살려서 경기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열기가 다시 살아났고, 그죠? 이때는 뭐냐면은 민간의 수요라기보다도 민간들은 사실은 부동산 그쪽보단 정부가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부양하는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것이 3기의 특징이에요. 3기의. 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달에 시작됐죠. 그죠? 문재인 정부는 또 다른 방식을 택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금도 뭐, 말이 많은 그 소주성, 그죠? 그래서, 그럼 개인의 소비 여력을 살려보자 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그죠?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이렇게 또 뭐 주 52시간에서, 그죠? 여가 시간을 늘려서 또 뭐 소비를 활성화해보자 하는데 지금 뭐 말이 많죠. 그죠? 어쨌든 뭐 성과가 있다, 없다. 성과 있다 그러면은 뭐 현 정권 지지하고 그죠? 없다 그러면 야당 편이죠. 그죠? 뭐 그건 간단해요. 저는 거기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2017년 현 정권 들어와서 생겨나는 지금 부동산 정책은 지금 부양도 아니고요. 또 그걸 갖다 억제했다간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부동산을 잡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시그시 대증을 임시요법을 써가면서 적당히 유지해가면서 경제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굉장히 지금 어렵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죠? 그래서 뭐 상한제 했다가 또 뭐 말이 나오면 또 대책이 나오죠. 지금의 상태는 뭐냐면은 현 정권의 그런 정책보다도요. 이런 거죠. 이제 저금리 시대가 왔다는 거죠. 저금리 시대에 왔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그죠? 이렇게 금리가 싸니까 예전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전에는 대출 받아 사면서도 금리 오르면 걱정을 했는데, 그죠? 지금 와서는 지금 뭐냐면 부동산 이런 것이 그 돈이 몰려다니는 것이 뭐냐면 향후 뭐 글로벌 전체가 이제 금리 못 올린다. 뭐 지금 그죠? 뭐 경제가 뭐 돈을 엄청 풀었으니까 그죠? 금리 올리면 해소가 될 텐데 해소 못 한다고 지금 거의 정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금리 시대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지금의 부동산 상황은요, 본질이 뭐냐면 저금리입니다. 이젠 금리 못 올린다는데 다 배팅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하는 총재도 그죠? 금리 올리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한번 내리겠다 그죠? 그런 말도 하고 있죠. 그죠? 지금의 부동산은 뭐냐 그러면 부동산 수요 그것보다는 저금리가 가져온 지금 일종의 뭐 영향인데 그죠?
이것이 이제 변수가 있죠. 영원히 세상에 영원히 저금리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집을 막 대출받아 산다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세상은 때가 되면 변해요. 그래서 그죠? 저금리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를 확신할 때 확신하고 있는데, 그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가 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생겨나면은 쉽게 말해서 그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일부 오르고 하는 것이 지방에서는 빠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저금리를 이용한 지금 자금들이 움직이는 건데, 저는 이번 지금 부동산이, 그죠? 이렇게 하여튼 계속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래서, 그죠? 대출 받아서 만약 금리가 올라갔을 때 대책이 대비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저는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그죠? 2022년 4월이 되면은 그 이후 저금리가 유지되겠느냐. 만약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면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죠? 지금 상황은 또 과거의 상태하고는 다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죠? 이 금리에 대해서 너무 안심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아니다. 저는 오히려, 그죠? 지방에 지금 아파트 값이 내린, 우리 경제가 지금 내수가 죽어 있고, 그죠?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수출이 지금 죽고 있죠, 그죠? 뭐 내년에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모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맘 놓고 저금리 시대를 확신할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다는 거. 그 얘기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